똑똑해지고 현명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똑똑한 엄마가 되자고요. 맘스팁 시간인데요. 방송에서 우리 많이 보셨던 우리 또 기자님이시자 대표님이시자 수식어가 너무너무 많으세요. 저랑은 전 MBC 기자셨기 때문에 함께 방송을 MBC에서 한 적이 네. 있으신데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신재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의학 전문 기자이자 네. 모바일 닥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신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MBN에서요 황금알 그리고 엄지의 제왕 뭐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신데요. 무엇보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열날 때 정말 걱정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열나요 어플 개발자 대표님이십니다. 네, 자 열나요 한번 그래도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연락은 뭐 사실 뭐 제 자식 같은 존재죠. 네. 네, 자식 같은 존재고, 엄마들이 이제 아이가 열나면 당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당황하지 않게 엄마들이 아이의 체온을 재서 거기에 앱에다가 체온을 입력하면 엄마들이 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 와. 이런 걸 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최초로. 세계 최초가 너무 중요해요. 신기해요. 아니 세계 최초. 내 아이의 온도를 입력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처방전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바로 처방전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책을 대책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너무 엄마들이 신기해요. 어떻게 해야지 열이 잘 관리되는지 네. 제가 거기 앱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릴 텐데요. 잠깐 지금 채팅방에서요. 자, 우리 맘속톡 어머님들 혹시 우리 아이가 열나서 지금은 열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온도가 몇 도세요? 이거는 평상시하고 달라. 열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온도는 몇 도신지 제일 궁금해요. 저는 한 37.2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슬슬 얘 오늘 뭐가 있나 막 이러거든요. 와 지금 야, 대부분의 뭐 엄마- 톡톡맘님 뭐 야, 행복마님님 30 이게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이게 네, 지금 엄청 빨리 지나가는데. 근데 느낌상 아, 38도가 38도가 좀 지금 많으세요. 가장 많아요. 네. 가장 많으십니다. 그게 사실 이제 정상 네. 체온이 아이들 37.4도까지가 정상입니다. 이게 어디서 재냐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네. 보통 이제 뭐 신생아 또 열이 좀 높죠. 음. 근데 보통은 37.5도부터 네. 이제 우리가 미열이라고 하고요. 네. 38도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열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39도 이상이 우리가 고열로 보통 분류를 하죠. 아, 네. 지금 찡찡맘님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DKSLSJY님 같은 경우는 37.2도, 37도 저랑 비슷한데 네. 이건 너무 그 예민하신 거예요. 37.2도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른보다 체온이 약간 높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37.5 정도 되면은 이제 미열이 있구나라고 네, 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사실 이맘때 이 시간에 열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엄마들 고민이 돼요. 원래 아이들이 밤에 열이 잘 납니다. 그래요? 낮에는 멀쩡해가지고 이게 그냥 지켜봤는데 네. 병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아이가 그냥 안 콧물 있을 때 갔는데. 안 갔는데 갑자기 밤부터 열이 나는 거죠. 응. 그러면은 엄마들 멘붕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꼭 열이 난다고 해서 당장 응급실로 튀어가야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엄마들이 제일 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당장 병원을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사실 누가 아. 갈 수 있지 않잖아요. 네네. 뭐 이렇게 옆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소아과 의사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의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병원에 갈 정도인 상태냐 아니냐가 굉장히 그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중요한 팁이 있어요. 아이가 평소와 비교해서 네. 이게 얼만큼 잘 노느냐, 네. 비슷하게 노느냐, 잘 먹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시면 돼요. 아이가 잘 먹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네. 아이가 처지고 갑자기 아이가 기운이 없고 네. 이러면은 네. 똑같은 열이 나더라도 네. 훨씬 더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보면 밤에 왜 진짜 더 아픈지 속상해요. 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댓글 중에 보니까 네. 양쪽 귀로 체크했을 때 체온이 달라요. 이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럴 땐 진짜 이런 어떻게 해야 경우에는 되나요? 네. 높은 쪽이 기준이에요. 아. 네, 체온이 네. 높은 쪽은 항상 양쪽을 네. 기준으로 해서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근데 기쁨맘님이요. 이게 네. 별풍선인가 봐요. 아, 별풍선 10개를 별풍선. 갑자기 빵 쏴주셨어요. 네, 네. 와우, 이런 기분이군요. 뭐가 번쩍하는 기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체온이 양쪽 귀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높은 쪽 기준입니다. 아, 네. 높은 쪽 기준이군요. 별풍선에 놀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잠시만요. 그러면, 높은 쪽의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우리, 오늘 맘송도 함께하고 계신 분들, 혹시, 우리 아이가 열날 때 어떤 대처 방법을 쓰시나요? 가장 먼저 하시는 게 어떤 건지도 궁금하세요. 저는 사실 체온계 재고,
해열제를 먹인다 만다를 결정하거든요. 근데 혹시 어머님들은 오늘 나는 열이 난다 할 때 어떤 대처 방법을 가장 먼저 쓰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뭐 네. 인터넷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네. 굉장히 그 잘못된 어.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보면 빅보스피치님은 찬수건, 물수건, 네, 체온계 재고 물수건, 네. 옷 다 벗기고 물수건, 네. 이런 미온수 마사지 예, 이런 미온수 것들이 마사지가 이제 물수건으로 이제 어. 닦아주는 건데요. 근데 아까 차가운 수건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차가운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 그야말로 미온수잖아요. 미온수라는 게 미지근한 물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온도로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한데 보통 뭐 한 33도에서 네. 한 35도 정도, 네. 요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뭐 수건에다가 흠뻑 적셔 주신 다음에 그걸 이제 짜지 마시고 네. 그냥 물이 좀 뚝뚝 떨어지는 음. 상태에서 아이의 뭐 얼굴, 뭐 겨드랑이, 몸통 이런 데를 닦아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중요한 게 팔하고 다리는 닦으시면 안 돼요. 이거 네. 팔려 왜요? 원래 이제 열이 나게 되면 우리가 네. 그거를 이제 그 몸에서 대상으로 이제 그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 손발에 말초혈관이 많이 수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를 닦아주시게 되면은 네. 오히려 거기에 더 열이 내리면서 더 혈관이 더 수축해서 아.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음. 이 미온수를 하시되 네. 손발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를 이제 명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미온수 마사지가 엄마들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열 내리는 효과로만 보면은 네. 해열제보다 못해요. 네. 해열제보다 못해서 사실은 해열제를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미온수 마사지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보조적인 방법. 이걸 지금, 메인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행복 양념이 어떻게요? 난 찬수건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쁨님은 혈관 때문에 안 된대요. 막 지금 다시 늦게 네. 오신 분을 위해서 막 그리고 정리를 이제 그 해주시는데. 여기 질문 중에 아이가 추워해도 닦아줘야 하나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네네. 아이가 오한이 있거나 아이가 추워하게 되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적인 방법이고 해열제를 잘 사용하신다면은 꼭 안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체온계 같은 경우에도요. 접촉식이 있고 네. 이렇게 비접촉식 체온계가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어떤 게 더 정확하다고 어떤 볼 수가 거를 있을까요? 사용해도 이제 뭐 상관은 없으시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회사마다 뭐 정확성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네. 좀 더 정확한 것도 있고 물론 이제 다 이제 그 음.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거지만 네. 그래도 해보시면 조금 정확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체온계면 사실 어떤 거든지 네. 상관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원어마님께서요.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불은 덮어주나요? 왜냐면 아이가 춥다고 오한이 나요. 그리고 열경련을 일으키는 애가 있어요. 그리고 애가 경기할 때도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세요. 자, 일단 그러면 아이가 추워하는데 네, 이불을 추워하게 되면 당연히 이불을 덮어주셔야 되고요. 네. 이게 손발이 열이 너무 나도요? 손발이 찬 경우에는 네. 양말 같은 걸 이렇게 신겨주셔도 돼요. 아. 네, 오히려. 근데 우리는 벗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이제 있잖아요. 처음에는 벗겨놨다가 네. 애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추워하는 것 같으면은 네. 특히 이제 뭐 미온수 마사지 하려면 벗겨야 되잖아요. 이거 네, 입힘 네.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벗겨놨다가 조금 이렇게 아이가 추워하는 것 같으면 다시? 얇은 이불을 많이 덮어주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로가 열이 많이 오르면 경기 나는 경우도 좀 꽤 있나 보네요. 그런 질문이 꽤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그 열성 경련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6개월에서 5세 이하에서 이제 열과 함께 음. 열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나는 경련인데 아이들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떠는 게 이제 특징적인 열성 경련인데 이런 경우에 이 열성 경련의 경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해열제를 뭐 한 38도 이상 되면 먹이라고 하잖아요. 조금 네. 더 일찍 한 37.5도 정도부터 아, 많은 의사들이 먹이라고 경련이 권하고 있구나. 있습니다. 네. 네. 열성 경련의 경력이 있는 경우. 아, 그리고 열성 경련이 있으면 당연히 응급실을 가야 되겠죠. 네. 경련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냥 그때는 응급실로 가는 게 네네. 좋겠네요. 지금 보면 이마에 패치나 그다음에 물수건 이마에 계속 네, 올려놓는 그 거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실 뭐 이마에 그 패치 해주는 것은 네. 아이한테 나쁜 건 없어요. 네. 네, 차게 해주는 거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인데 네. 열을 내리는 효과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이상하게 해열 패치 이렇게 엄마들이 네. 많이 알고 계신데 열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은 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이제 많은 엄마들이 하는 방법 중에 잘못된 방법이 뭐냐면 네. 그 손발에 젖은 양말을 신기는 게 있거든요. 네. 인터넷에 보면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음. 젖은 양말을 신기고 거기다 뭐 비닐을 덮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음. 그런 뭐가 경우에는 많네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추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보니까 지금
질문 막 올라갔는데요. 해열제 먹고 토하면 또 먹어요. 센스 돋는 여자님. 네, 이 네. 굉장히 많이 그 듣는 그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해열제를 토하고 다시 먹이냐 마냐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또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도요. 네. 해열제를 먹고 안 내리면 언제 또 먹여야 네, 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토하면 언제? 그 되나? 토한 경우에는 그 보통 이제 10분 내에 토한 경우에는 보통 보시면은 거기 안에 이렇게 해열제가 이렇게 그 토사물에 이렇게 섞여 있는 섞여 경우 있죠. 색깔이 이렇게 뭐 오렌지색이나 네. 막 그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내에 토한 경우는 다시 먹이는 게 좋으시고요. 다시 먹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30분 이상 되는 네. 경우에는 보통 안 먹입니다. 근데 그 중간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애매해요, 사실. 네, 네. 그 애매한 경우에는 좀 지켜보세요. 1시간 정도 지켜보다가 1시간 후에 열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해열제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먹이셔도 되고 만약에 1시간 뒤에 봤더니 열이 막 그대로거나 아니면 더 오른다. 그러면 네. 효과가 없는 걸로 봐서 이제 다시 먹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열날 때 목욕하면 안 되나요? 찡찡님이 여쭤봐요. 네, 열날 때 그 사실 목욕은 별로 이제 추천하지 않고요. 근데 네. 정말 애가 좀 심하게 고열이 났을 때는 음. 그렇게 미지근한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있는데 네. 정말 응급한 경우에만 막 40도 이상의 어떤 고열일 경우에만 그렇게 사용하는 네. 그런 방법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겪은 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맘스톡톡 어머님들 해열제 어디에 보관하시나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갑자기 밤에 열나는 거예요. 근데 네. 해열제를 막 뒤져봤더니 처방받아서 먹다가 남은 게 조금 남겨져 아,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보니까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먹여야 될까 말까 하는데 응급실은 가기 싫고 그래서 저는 그냥 먹였어요. 네. 지금 보니까 냉장고요, 상온이요, 네. 상온, 냉장고, 상온, 서늘한건요. 지금 의외로 냉장고가 많고요. 네, 실온이 많네요. 네, 실온, 냉장고 네, 많아요. 실온이나 상온. 냉장고도 많아요. 네, 냉장고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네. 그냥 상온에 보관하셔야 되고요. 실온, 네. 그러니까 실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네. 실온에 보관하셔야 되고 해열제는 처방받은 거는 한 2, 3주 이상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6개월 이렇게 됐다는 걸 버리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파는 해열제 있잖아요. 네. 파는 해열제도 개봉 안 한 건 뭐 당연히 이제 유통기한 이내면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유통기한이 그러니까 개봉한 네, 거면 개봉한 거는 보통 우리가 한 달 내에 보통 먹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 맥시멈도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6개월 된 거 이런 거는 그냥 네. 버리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 아낄 걸 아껴야지. 해열제를 처방받은 걸 아껴서 놓고 있다가 네. 먹였는데 그리고 사실 그리고 해열제 아. 먹이는 온도도 음. 사실 굉장히 어머님들이 그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사실 이게 뭐 의사마다도 좀 달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약사마다도 좀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어머니 많이 헷갈리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이제 39도 이상 되면 이제 먹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의사들은 38.5도에서 많이 먹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38도 정도에서는 아이가 좀 잘 놀고 그냥 쌩쌩하면은 네. 그냥 좀 지켜보라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네, 전 또 궁금한 것 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해열제를 이걸 먹였다가 안 떨어지면 또 다른 해열제를 네, 먹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시간 간격과 어떻게 해야 그래서 되나? 이제 그 해열제가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타이레놀 계열, 우리가 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가 있고요. 브루펜 계열의 해열제가 있거든요. 네. 이 두 가지 해열제를 서로 이제 교차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한 가지 해열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주로 권장을 하지만 아이가 정말 열이 안 떨어질 때는 2시간 간격으로 다른 해열제를 먹일 수 있어요. 그게 아. 하루 허용량 내에서만 먹이면 되거든요. 아, 하루 허용량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자기 아이 체중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세요. 아이 체중 곱하기 2.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10kg이면 음. 20ml까지 먹일 수 있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네, 24시간. 아. 그러니까 타이레놀 계열 20ml, 네. 브루펜 계열 20ml. 아, 이렇게 먹일 수가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그 가루로 된 해열제는 유통기한이 혹시 더 긴가요? 아니죠. 가루로 된 해열제도 마찬가지로 처방받은 거니까 그것도 오래 어떡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저는 옛날에 어디 놀러 가려고 처방받았다가 안 먹은 거 다 그냥 뒀다가 아무 때나 막 꺼내서 먹였어요. 약을. 다 버려야겠네요. 아, 예, 버려야죠. 그걸 물어보면 안 되지. 이때까지 뭐 들은 거야? 버려야죠. 할 말이 네. 없습니다. 네네요. 자, 센스 돋는 여자님께서 진짜 너무 유용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요, 막상 닥치면요, 냉장고에 넣어 있고 막 모르고 네. 헤매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럴 때 응급실은 꼭 가야 되고 열이 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 응급실에 가야 되는 경우를 상당히 좀 제가 그 많이 강조를 하는데 네. 일단 아이가 엄마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좀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 네. 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응급실을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음. 아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컨디션도 괜찮고 애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열만으로 응급실을 가는 기준은 보통
뭐 100일 이하에서는 한 38도 이상, 6개월 이하에서는 한 39도 이상, 그 이상이면은 네. 한 40도 이상이면 이제 응급실에 가시면 됩니다. 아, 물론 이제 뭐 연령대별로. 아이가 뭐 구토를 뭐 심하게 하고 설사를 심하게 하고 아니면 아이가 좀 이렇게 많이 처져서 축 처져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탈수가 굉장히 또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수액 치료를 위해서 응급실에 가야 되겠죠. 네. 초코초코 만나님, 용감한 기자님, 짱짱짱, 용감한 기자님 방송에서 제가 이제 뵀었나 봐요. 용감한 기자들에서 네. 그 별명이 네. 그 의료계 돌직구입니다. 네. 의료계 돌직구. 하지만 여기선 부드러운 남자. 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열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 알아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죠? 네. 다음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네, 네. 와주시기 약속드리면서 저희 여기서 네,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열나요 앱에서 또 만나요. 네.